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 보건지소 진로 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원 의원, 오경훈 의원, 양혜영 의원, 신행국 의원, 이규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실천과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재무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책임, 사회적 가치,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평가 지표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흐름 속에서 ESG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는 모든 조직과 지역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진주시 역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ESG를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국제무역과 공공조달,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ESG를 필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나 투자,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중소기업이 친환경 공정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ESG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진주시는 이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ESG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면 ESG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실천의 도구입니다. 진주시가 세운 추진 전략과 성과 지표를 ESG의 세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한다면 각 전략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며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공개하는 ESG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을 ESG라는 큰 틀로 묶을 수 있고 부서 간 협업 강화와 행정의 거버넌스가 체계화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환경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함께 발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경기도의회와 한국 ESG 평가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선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ESG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ESG 행정은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의 방향입니다. 시장이 모든 정책을 ESG 기준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교육입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ESG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워크숍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셋째, ESG 전담 조직의 신설입니다. 진주시의 다양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를 조정할 수 있는 ESG위원회 또는 전략추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부서 간의 협업을 이끌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ESG 행정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SG는 어려운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행동의 원칙입니다. 이제 진주시가 ESG를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상평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도시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방법 모델, 러닝 순찰대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달리기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러닝 순찰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곳곳을 뛰며 범죄 취약 지역이나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신고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형 순찰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닝 순찰대는 일상적 운동과 순찰을 접목하여 건강도 지키고 동네 안전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혁신적 모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런비, BRRC, 터틀즈 등 다양한 러닝 동호회가 순찰대가 되어 공원, 강변뿐 아니라 골목길, CCTV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장난 가로등, 위험시설물, 긴급상황 등을 직접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실질적 생활안전 감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난 2달 시범 운영 결과 55명의 순찰대가 600회 이상 순찰을 돌며 노숙자, 위험시설물, 불법 주차 등 각종 신고를 54건이나 접수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건강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난강변, 진주성, 혁신도시 산책로 등 주요 구간을 넘어 원도심 골목길이나 우범지역 등으로 러닝 순찰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러닝 순찰대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성격의 다양한 유형의 순찰대를 통해 시민 안전 지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의 체계적인 러닝 순찰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는 러닝 순찰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순찰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자율방범대를 비롯하여 반려견, 대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순찰대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순찰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러닝 순찰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순찰대가 전문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순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무장애 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순찰 과정에 살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안전, 공동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러닝 순찰대는 진주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달리고 함께 지킨다. 우리 진주 러닝 순찰대. 뜻있는 시민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 진주 구석구석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러닝 순찰대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갱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 모델로 진주형 일하는 바퍼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용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일하는 바퍼 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손쉽게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참여자들은 무급자원봉사가 아닌 실비 지원이 수반된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활동 실비를 받아 자립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 전통시장, 유휴공간, 복지관 등에서 마늘 다듬기, 못난이 콩선별, 단순한 포장 및 분류 작업과 같이 고령자와 장애인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중심으로 참여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제한해서 신체적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약 1,900여 명이 경로당과 작업장 136개 운영 거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경북, 세종,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일본의 마치즈쿠리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례처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원을 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모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컨대 홋카이도의 츠베처초에서는 빈집 정비를 통해서 음식점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마을 공동체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진주형이라는 바포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진주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 근거, 참여 대상, 활동 내용, 보상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진주형이라는 바포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내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형이라는 바포에 일본의 마치즈쿠리를 접목한다면 단순히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가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자생력 강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진주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행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성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조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연, 판문지역구 신영국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다해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며 일회용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매주 일회용 컵 3개, 비닐봉투 3개를 사용해 매년 수십억 개의 일회용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0여 개의 축제에 다해용기를 도입해 일회용품 211만 개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101톤을 감축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플라스틱 프리 서울 정책으로 2년간 2185만 개의 일회용품을 절감하고 10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다해용기 정책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반복 세척 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나 물 전력 사용 증가 등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 세척 체계를 효율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진주시청 카페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는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 속 친환경 문화 확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는 진주시가 참고할 만합니다. 배달 앱에서 다해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소비자에게는 지역 앞에 탐나는 전 2,000원, 음식점에는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QR코드로 해수를 신청하면 전문업체가 세척 후 재공급합니다. 진주시도 이러한 앱, 인센티브 해수 시스템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다해용기 정책의 성공을 위해 친환경 재질 용기 도입, 물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세척 해수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선도적 사용 문화 확산, 시민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축제의 도시 진주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도입하고 참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회용기 사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정책의 설계와 실천에 따라 수백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이고 수백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시민과 함께 세밀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는 축제와 문화의 명성을 이어가는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 역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주시가 탄소 중립 실천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행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거 신안동 지역구의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약 2천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 활동이나 방과 후 지원을 받는 인원은 132명,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돌봄의 공백이 커질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특수교육 인력 양성 기반을 복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시에는 한국국제대학교 특수교육과가 있어 그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1등권 봉사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폐교 이후 인력 공급의 맥이 끊기면서 돌봄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지역에서 사라지는 학과는 경상국립대학교에 신설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제 26일 중증 발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장애인 평생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보편적 평생학습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진주시도 경상국립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신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교육부의 대학 정원 제한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과 돌봄체계 확립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권과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지역사회의 백년대계입니다. 서부 경남 9개 시군의 등록장애인 수는 약 5,700여 명에 달합니다. 진주 2,047명, 사천 884명, 고성 419명, 남해 385명, 하동 403명, 산청 355명, 함양 327명, 거창 486명, 합천 405명입니다. 이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와 대학 측이 함께 교육부에 예외적 특례를 요청하여 정원 감축 없는 특수교육과 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주말 및 방학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평일만 운영되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역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방학 중 돌봄 지원도 2주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주말과 방학 돌봄의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진주시가 적극 나서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신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성인 시기 발달 장애인의 연속교육과 자립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육이 끊기는 현실에서 벗어나 성인 시기에도 사회성, 직업훈련, 의사소통 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작업장, 사회적 기업, 공공일자리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발달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도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그 가족들에게도 진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가 먼저 나서서 따뜻한 돌봄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상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 사항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와의 단체 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와 재직기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의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맨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진주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모덕 안배장 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이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의 예우와 지원, 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합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 2025년 11월 말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성로 35번길 10호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및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진주시 지부와의 단체 협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유치과, 생활보장과, 건설 하청과를 신설하고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를 기후환경과로 통폐합하여 하며 도시재생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5급을 임용 정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임용 감원하여 변화는 행정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련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위례에 건립 중인 진주 남성당 교육관을 진주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및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해외 진주 실크 등 전시 사업을 향후 동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출연권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 이용자 급증에 따라 구장 내 이용 인원 유지 관리를 위한 사용료 규정 및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요금 감면 사항 추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모덕 안병장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모덕 안백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진주시 체육회에 관리 위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 단축 운영 및 운영 후 운영 성과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위탁 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 모덕 안배장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정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장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 의견 청취 대상 사무로서 장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계획안을 통해 비공원 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재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장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심사 보고와 같이 찬성 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남 신용보정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방채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호연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보건복지부 포준안 가이드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진주시 차원의 지원으로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를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영농부산물의 실태 파악, 파쇄 장비 구입 및 지원 사업,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경남 도민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진주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정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정재단의 2026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 추진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선 결연, 우호 교류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친선 결연 시의회의 의결을 맹시하는 등 진주시와 외국 도시 간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 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벤처 투자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핵심 벤처 펀드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2025년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주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25년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과 조례 이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어안 1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자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위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시정 질문 내용과 그 내용을 건의해 주셨던 그 지역 주민들이 뒤에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진주시는 평균 누적 강수량 360mm가 넘는 유례없는 극한호우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평생 읽어온 논밭이 또는 하우스가 잠기는 것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그 강행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나간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피해를 줄이자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시 하천관리 정책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안전한 진주를 위한 개선점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해 당시에 진주시 관내 16개 읍면동 100여 곳의 하천에서 둑이 무너지거나 범람하였고 복구를 위한 사업비는 272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진주시 182개 소하천 중에 46곳이 지방하천 55개 중에 32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기록적인 폭우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대비태세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세천에서 소하천으로, 소하천에서 다시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에서 또 국가하천인 남강으로 작은 줄기가 모이고 모여 큰 물줄기가 되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류 부분이 상류보다 크게 더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에서는 상류에서 쏟아지는 물을 하류 부분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강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나 지방 하천은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 지역구에 있는 지방 하천 향량천의 경우는 5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금맞지 않는 낡은 기준과 통일되지 않는 계획으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극한호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통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없이 개별 하천 정비 사업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정비의 병목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천 관리는 선제적 예방과 통합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우리 시가 겪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하천관리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는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인 낭만까지 물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환경부의 2023년 12월 30일 기준 한국하천 일람에 의하면 남강의 제방 정비율은 97%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방하천의 경우 진주시 55개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방의 70% 정도는 지방하천을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하천의 정비가 매우 더딘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의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면 초장동의 하촌천이나 미천면의 안간천의 경우 기본개혁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챙겼습니다만 곧 착공을 한다, 올해 안으로 한다, 착공 그 답변만 되풀이하고 착공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하천뿐 아니라 지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뿐 아니라 지방도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초전동에서 대곡 가는 그 지방도로 본의원이 알기로 거의 20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아직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로나 지방하천이나 경상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수십 킬로에 달하는 하천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도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진척을 위해 도에 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진주시는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천에서 소하천, 다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남강에 이르는 모든 물길을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내는 진주시 자체의 통합관리, 하천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남강이 관리 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진주시는 어떤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정비된다면 유수량은 증가할 것이고 난강은 여전히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금산교 이하의 난강에는 진주시 관내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절반가량이 소재하고 있고 많은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잠시 우리 의회 촬영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촌천, 진해천, 해양양천, 대곡천, 대방천을 비롯하여 반성천, 지수천까지 모여드는 이 구간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거대한 퇴적천과 수목들, 크고 작은 섬들이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해버린 위험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곳이 생태적 가치를 지닐지 모르나 지난 7월과 같은 극한 호우 상황에서는 급격히 불어난 유수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각 지방 하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본류로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인공댐과 같은 치명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수위가 급상승하고 그 물은 역류해서 지방천으로 되돌아가서 원류하면서 지편면과 그 인근 대곡면 그리고 그 일대의 농경지와 주거지 일대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별 하천의 문제가 아닌 남강 수계 전체의 유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극한 호우 상황에서 난강댐의 방류량이 늘어나고 정비된 지방하천에서 더 많은 물이 더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올 때 남강 본류가 그 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강의 현재 물그릇을 그대로 두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아무리 정비한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초장동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아파트 단지 내에 상당한 규모 유수지, 저류지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 저류지는 하천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때 잠시 그 물을 가두어 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수지가 머금었다가 하천으로 내보내는 이런 어떤 기능처럼 홍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유수지처럼 난강도 물그릇을 키워서 지방하천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을 머금어 유수지와 같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강 준설은 단순히 강바닥을 파내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진주시 전체의 홍수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모든 지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강의 준설에 대해 묻습니다. 특히 금산교 이하 구간의 퇴적토와 수목 제거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봅니다. 2024년 12월에 변경 수립된 남강 하천 기본계획에 진주시 관할 남강 유역과 특히 금산교 이하 구간의 준설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째, 지난 수해의 근본 원인과 우리 시 하천 관리의 정책 방향. 둘째, 세천, 서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남강을 잇는 진주시 자체의 통합적 유기적 관리 및 정비 추진 전략. 셋째, 금상교 이하 남강의 준설 계획의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서정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바른 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7월 발생한 수해의 근본 원인과 우리 시의 하천 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해 피해의 근본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하천 범람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남강댐의 저류 능력 한계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강댐 상류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에 급격히 증가하는 저류 용량은 남강댐의 설계 저류 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댐 수문을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서 장시간 대규모 용량을 방류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지방 하천의 미개수와 하폭 협소 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의 일부 구간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수 능력이 부족하여 원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하천 관리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치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하천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각 하천의 규모와 지형, 유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습 침수 발생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해서 하천 재해 위험 지구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홍수 대응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지방 하천의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하천 스마트 개척 관리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천이 우리 시의 경계 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 군과 도청, 중앙부처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하천관리 계획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의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국가,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천 관리, 정비에 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하천의 관리 주체가 구분되어 각 하천 관리청별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3개소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지방하천 55개소는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소하천 182개소는 우리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천별 현황, 재해 위험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그리고 지방하천 또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가 시급한 하천이 상위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 유역환경청 및 경상남도 수자원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하천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 지역 재해 예방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명성면 소재지로부터 관지마을까지의 나불지구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지난 9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6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나불천 6.6km 구간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곡면 광석리 일대는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2027년부터 정비사업 착수를 목표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강 본류의 준설 계획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강 본류의 통수 능력 증대와 준설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 수위 상승과 범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남강 준설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2024년 12월 환경부에서 변경고시한 남강 하천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남강 본류 12개 지구에 대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남강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 유역청과 지속적으로 그동안 협의를 해왔으며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우리시에서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남강 준설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강 준설 사업의 순위 상향 조정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기후 변화에 맞춰서 하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천 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답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7월 수해 복구 목록 자료를 제가 보니까
백개소 16개 읍면동 사업비가 271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산읍 지방합천 문산천에 뭐 3천만 원, 중실천에 6,400만 원, 그리고 이곡천에 4,200만 원, 송곡천 3,500 이렇게 쭉 100개소의 수해 복구 사업비가 27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님 이거 예산은 다 이미 확보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총 100건 사업비 270약 2억 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복구 사업은 11억 원을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전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2026년 상반기 우수기 전에는 약 한 97%는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좀 말씀을 하셨던 향양천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진주시 사업 예산만으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충분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8년 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한층 또 가볍고 또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항량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장님께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항량천은 미천 골짜기에서 발현돼 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 개 지방천, 그러니까 어옥천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 가지고 또 이 강이 또 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된 상태를 보면은 그 하류 지역, 그러니까 지방천의 하류 지역은 난강이 되겠죠. 난강에서부터 일정한 그 거리까지는 폭이 75m, 100m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방하천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평면 덕오리를 있는 그 부분은 정비가 전혀 안 됐어요. 한 300-400m 안 되고, 그 위에는 또 폭 40m로 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정비를 하려면은 위에서 순차도로 해 내려오든지 아니면 밑에서 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인데, 물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중간을 딱 베어놓고 위에 해버리고 밑에 해버리고 나니까 그 중간 지점은 비가 올 때마다 해마다 난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려면은 아예 전부 안 해야 그 집수의 물이 골고루 퍼져 있어가지고 이 집중적으로 이게 피해를 보지 않는데, 위에는 상류 지역은 정비를 해놓고 그래서 물이 잘 흐르게끔 해놔놓고 중간에 비워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오히려 더 안 하니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정비가 된 그 지역에는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지역에는 더 많은 피해가 온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 혹시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그게 저희 의구심입니다.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사업들은 거의 2020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그 계획 잡는 거는 시장님 임기 때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시장님 거기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의견은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서정인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상류 쪽 덕오리 이전까지 되고 또 오라리 그 하류 구간은 남강하고 합수되는 그쪽 구간은 또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 좀 이렇게 좁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그런 입장이고, 이번에 이 집중호우가 발생될 때는 그 물 전체를 그 하천이 수용을 다 못하는 그런 이 병목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호우 이후에 마침
이 전국의 행정안전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거를 저는 뭐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 또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라 생각을 하고 우리 진주의 피해 지역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향향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그런 기형적 현상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합동조사 피해조사단에서는 하천 전면 개선 복구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 또 이 약 한 다른 예산까지 해서 160억 정도가 될 건데 이 예산을 2027년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폭이 거기에 38m 하폭이 되어 있는 것을 54m로 16m를 넓힐 겁니다. 그리고 제방 높이도 한 2m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은 그런 뭐 지금의 정도의 피해, 비피해에 대해서는 비의 이 호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실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그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하천에 가서 한번 제가 봤는데 맨 밑에 부분이 75m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중상류 이제 됐던 정비 사업이 되었던 곳은 약 40m 정도 되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말씀처럼 현재 그 부분에서 16m 더 확장한다면은 모습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물도 충분히 그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내년에 꼭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세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 하천 그보다 더 작은 세천이라든지 우리 소하천 그 정비 품목의 정비 방법을 보면은 벌럭쌓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벌럭쌓기. 이거는 뭐냐면 하천을 근본적으로 넓히 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만들다든지 이렇게 이 개선을 해 나가야지 넘친다고 해가지고 벌럭을 쌓아가지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시장님 혹시나 뭐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예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 하천 폭을 넓히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토지를 또 수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큰 더 규모가 커지는 그런 현상들은 당연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세천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세천이 있다면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국가하천의 경우는 지금 약 한 이 70% 이상 80% 가까이 이 개선이 됐지만은 지방하천의 경우만 해도 약 30% 조금 넘는 정도의 개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예산을 그걸 조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세천 관리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 건설 하천과가 이제 다시 신설이 되고 하천팀에서 하천과로 신설되는데, 예, 불과 1년 전에는 그 정책과로 이 하천팀이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의 전문성 실행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과장 그 부서장은 원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야말로 어떤 의례적인 어떤 인사보다는 파격적인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하천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도로 또 중앙정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부서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천 우리 시 전체의 많은 어떤 행정 그 업무에 비하면은 뭐 적은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 살고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물 담아버리고 막 지금 이 집중호우가 안 오고 이러면 참 굉장히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서가 새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서장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과 또 이 열정 있는 사람을 인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의원님들이 시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도 조금 늘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열정이 있는 그런 관리자를 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뭐 아침에 오전에 또 다른 어떤 업무도 보시고 기업 정신에 그 오늘 포럼도 갔다 오시고 뭐 하셔서 뭐 빨리 마치겠습니다만은 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수문과 배수 펌프장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이 시설은 농경지에 침수가 됐을 때 그 농경지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설이죠. 그게 이제 일반 자연 배수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배수문을 통하고 하상보다도 농경지가 낮을 때는 배수 펌프장을 통해서 이제 물을 퍼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주시 배수문은 난강에 35개소, 나머지 지방하천에 59개소, 그래서 총 94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의 경우에는 도시 방제용 10개소는 시민안전과에서, 농업 기반용 74개소는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관리 체계로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겠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부속 시설의 관리 및 지휘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빈틈없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한 이제 시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천법에 따라서 이 관리를 하는 배수 펌프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천은 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배수 펌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는 농경지의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원래부터 출발 목적이 좀 달랐던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뭐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거를 통합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이 건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법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배수 펌프장을 관리하는 문제, 요거는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는데, 요거는 좀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같은 법 하에서 다른 기관이 서로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가 이게 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겹쳐지는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그 간격이 일어나는 부분도 간혹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 이번 집중호우 이후에도 사실은 우리 농업센터하고 농어촌관리공사의 우리 진주산청지사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장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점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좀 말하자면 팀워크를 좀 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관이 조금 상이한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안전가, 시민 안전가에서 관리할 수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솔직한 심리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배수문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관리에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배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을 관리하는 사람이 열을 지으거나 지정이 안 됐거나 이래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단 배수 펌프장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우리 농민들은 어디 뛰어가느냐? 일단 농어촌공사 갑니다. 쳐들어갑니다. 소위 말해서 따지죠. 그럼 농어촌공사는 힘이 없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이 3개를 4개로 키울 수도 없다. 이런 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은 이렇게 분리해당기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뚜두말 샌드백을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얻어 터지게끔 하기 위한,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이것을 관리하고 발은 또 시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면 좋겠습니다. 오해 같은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8월에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에 이 안건을 제안을 했고 하면서 이제 주된 이 농경지 관리를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율적으로도 거기서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해라라는 건의를 일단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47%, 43% 아마 시에서는 43%, 47, 43 이 정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공사에도 제가 의원이 처음 됐을 때 10년 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넘겨주는 기간 지원금이 8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8억을 가지고 우리 진주시 반 정도의 농경지를 관리하라. 이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좀 올라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의 이 사업, 이 관리권이 넘어간다 해도 진주시에서는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돼야 될 것이다.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 내 배수문 현황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진주시에 9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물론 원격과 자동, 이렇게 수동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 주체가 하천과냐,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냐 이게 또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왜냐하면 읍면동 지역에는 읍면동 지역에 그 배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적인 관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책임성에 있어가지고 하천 관리과가 하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동사무소로 이걸 완전히 넘기느냐. 아니면 아예 하천과, 시설되는 하천과에서 이걸 전담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시나요? 그거는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 전체가 이제 합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천과에서 모든 펌프장이나 배수문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인력을 거기에 집중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읍면동 직원들과 합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업무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 업무 구분대로 그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회의도 하고 서로 간에 합동 회의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네. 예, 질문 끝내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수해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되 하지 않고자 우리 진주시 하천 관리의 문제와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장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단순한 개혁이나 원론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대는 건설 하천과의 역량을 강화하고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이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